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7차 유행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도교육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오늘부터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공포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3년간 살얼음판을 걷듯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됐다는 점이 그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 비용을 내고 대통령 전용기로 같이 이동하며 취재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MBC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논란의 시작이었던 강원도의 일방적인 기업회생 신청 발표에 대해 강원도는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며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도민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도개발공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만큼 부채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금융위기 원인을 두고도 강원도는 BNK 투자증권발 사태 때문이라며 투자은행의 책임을 주장하는 반면 중도개발공사는 발표 당시 도가 대신 부채를 갚는 사태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며 강원도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유값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3일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로부터 사오는 원유 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한 데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유업체들은 오는 17일 제품의 가격을 10% 내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값이 오르면서 버터와 생크림, 빵 등 유제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내 자영업자들은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우유값마저 인상되자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시가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총회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에 또 한 번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된 건데요.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 모시고 ITS 세계총회 관련된 소식, 또 강릉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ITS 총회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국 LA에서 열린 평가회에서 직접 또 발표자로 나서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유치하게 된 소감 말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강릉이 ITS 세계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본대를 유치할 수 있게끔 또 국토부, 또 대통령실, 또 우리 강원도 다 같이 힘을 합쳐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국내 선정 당시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신 권성동 의원님, 또 전 강릉시장이었던 김한근 시장님께서 기반을 잘 닦아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최종 평가가 열리던 그 LA에서는 대만이 이제 아시다시피 세 번째 도전이라서 예. 상당히 그 평가위원들과 친숙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평가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제 모여서 그 대표단들이 사진을 찍고 거의 이겼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줘서 예. 상당히 긴장하고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저희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또 가지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4개월간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타국에 방문하면 한 3일씩 또 일주일씩 격리하고 이제 하루 이제 뵙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국토부, 또 애교부, 우리 강릉시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튼 좋은 성과를 성공 개시를 할 수 있게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서 나온 네. 아주 좋은 결과물인데 네, 네. 이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세계총회, 그러니까 올림픽에 빗대서 얘기할 만큼 규모가 큰 건 알겠는데 네. ITS 세계총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행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TS 세계총회는 세계 교통 분야의 최대의 국제회의다. 또 그리고 박람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관계 관련 이제 정부 관계자들, 또 장관 회의를 포함해서 또 교수님들, 또 연구원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현재의 교통 체계, 또 미래의 교통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그간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90개 국가에서 한 2만 명 정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또 대기간 내에 한 20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전문가의 예측이 있습니다. ITS 이제 총회는 그간 주로 대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예. 1,000만, 500만 이상. 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부산, 서울이 다 대도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작은 21만 3천의 아주 중소도시인 이 강릉에서 열리게 돼서 많은 나라에서도 기대 반, 또 조금 약간의 좀 우려 반, 예.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토부와 우리 강원도 또 우리 강릉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 개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뭐 강릉의 저력,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준 결과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경쟁도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만의 타이페이였죠. 네, 네. 뭐 세 번째 도전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도시의 어떤 지명도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관계자들은 와서 사진 찍으면서 본인들이 다 유치가 된 것처럼 네, 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대도시를 꺾고 네. 강릉의 저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지방 중소도시 강릉이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시장님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인지도가 낮잖아요. 예. 도시의 인지도가.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웠고, 예. 또 차분하게 착실하게 우리 강릉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 동계올림픽을 이제 개최했기 때문에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렸고요. 또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대도시는 이 ITS 기반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물도 많고 또 설치물도 많은데 보통 대도시가 교통을 이제 통제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작은 도시니까 그런 실증 사업하기가 참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강시 전체가 ITS의 실증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뒤 2026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연구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통 체계 시스템을
강릉 전역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실지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VMS라든지 이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또 이미 우리 강릉에는 그 자율주행 코스가 3코스나 만들어져 있고요. 또 VMS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간 한 450억을 들여서 이미 설치했고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전부 통합하는 통제센터도 한 1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예. 또 ITS 개최 그때까지는 추가 예산을 더 들여서 좀 더 나은 교통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교통 체계에서는 이제 안전도 또 교통의 흐름에 이제 신속 또 이런 것을 이제 좋게 하는 건데 저희 강릉은 2급 상황이 생긴 응급 차량이라든지 구급 차량이 예. 그 병원까지 보통 골든타임이라 하는 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끔 신호 체계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장점이었다. 그리고 대만은 한 분이 이제 BOD 한 분이 나와서 예. 전체 설명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와 또 국토부 우리 도로국장님과 또 원희룡 장관님의 영상 메시지 또 대통령님의 친서 또 그리고 우리 옛날 올림픽 때 우리를 이제 설명을 해줬던 나승현 대표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 좀 차별화된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대만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발표한 데 있어서 훨씬 더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호감을 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3가지 원인이 우리가 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결정될 법한 사안들이 비장의 무기가 많았군요. 예, 들어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 뭐 홍콩 같은 데는 가서 예. 그 3일간 격리돼서 기다렸다가 예. 한 3시간 정도 면담하고 돌아와서 또 우리나라에 예. 오면 한 일주일간 격리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대만은 아마 그 오랜 시간 함께 이제 ITS 회의도 많이 하고 그 BOD 위원들과 관계가 좋았는데 예. 저희는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우리의 입지를 설명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설명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명했던 것이 예. 17일 날 평가의 날에는 큰 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물이 좋아서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 한번 치르려면은 뭐 도로도 그렇고 네. 숙박시설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네.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교통올림픽 치르기 위한 세부 계획이라고요? 네. 세부 계획이랄까요?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ITS 추진과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ITS 총회를 잘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다양스럽게 이제 숙박시설 그 대형 숙박시설을 하겠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동안 사실 ITS에서 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잘 몰랐던 부분을 이번 총회 유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지식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관광도시인데 ITS 총회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를 얻으면 관광도시 플러스 회의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ITS 실증 사업을 위한 시설도 우리가 보강하겠지만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오셔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동계올림픽 때 가장 칭찬받은 부분이 자원봉사자 부분입니다. 예. 우리 강릉은 올림픽을 치르면서 한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문화도 다르지만 드시는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예.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머무르시면서 예. 회의를 하시고 돌아갈 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0년도에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ITS 세계총회. 네.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니까 해외 수출은 개최 전보다 2.2배. 네. 지역 경제면에서는 숙박, 관광 예산 1,600억 원대 네. 창출 효과를 냈는데 2026년도 강릉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 예.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부산보다 규모는 작지만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라든지 교통 서비스 개선, 또 교통 인프라 개선,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내야 될 마이스 산업의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면 간접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거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뭐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산보다는 거의 한 서너 배 이상의 그런 경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ITS가 단순히 이제 육로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해상 또 항공까지 이제 포함되는 그런 그 ITS 총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도시로서의 또 공항과 가까이 있는 도시로서의 물류 중심 도시 또 앞으로 우리 강릉이 2027년, 28년이 되면 강호축도 열리게 되고 부산과 강릉 열차도 연결되고 수소 원주간이 또 연결되면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국민 휴양지로 예. 찾기 쉬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시장님. OX 퀴즈를 통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은 질의응답이 다 끝난 이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OX로 앞에 있는 표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전 강릉시장의 노력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총회 자리에는 시장 연임할 나 김홍규가 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강원도 대표 관광지 1위 자리 다른 지역에 내줄 생각은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김진태 도지사 공약 제2도청사 강릉 건립 솔직히 확신이 없다. 아닙니다. 확신하고 확신을 있습니다. 갖고 계시군요. 확신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강원FC 홈경기 춘천 강릉 순환 개최 결정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네.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강원도의 강원FC 홈경기 춘천 강릉 순환 개최 결정 납득이 잘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올해 유치는 공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대표이사, 축구 구단 대표이사와도 면담에 동하고 저희 강릉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었고 또 유치 신청서에도 유치 금액과 전 게임을 다 저희는 써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상대 도시는 그 공모 기간 날짜도 어겼고 예. 또 절반의 게임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라는 것은 좋은 조건이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함에도 강원도는 그 공모를 이제 공모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주가 도지사님이고 또 도의 화합을 위해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승복은 했습니다만 예. 그것이 과연 우리 구단의 발전과 성적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반반 교체하게 되면 우리 도민구단은 75%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홈으로의 이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도민의 그 정서에 예. 부합한가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예. 어쨌든 저희 강릉 시민들은 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ITS 세계총회 유치는 강릉 시민 또 강원도가 하나 돼서 이룬 쾌거라는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들고요. 앞으로 네. 또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네. 시민들의 도움도 절실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강릉 시민과 강원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처럼 어렵게 ITS 세계총회를 유치했습니다. 강릉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국제대회는 잘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 정부 국토부와 또 우리 ITS 코리아 협회와 함께 ITS 세계총회를 성공리에 잘 개최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꼭 성공 개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ITS 세계총회가 강릉과 같은 지역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에 치중돼 있던 지능형 교통체계가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강릉시 그리고 또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2018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교통올림픽에서 한번 재현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홍규 강릉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아진 공유형 전동 킥보드. 최근에 언제? 어제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3-4번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 타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고. 하지만 이용자의 부주의한 운행과 허술한 관리 속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최근 도내 첫 사망 사고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듯이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의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이용이 난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통행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정확하게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타고 다니고 인도 말고 그냥 차 도로로 가야 되는. 법규나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많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과 횡단보도 통행은 안 되고 있고 도로 우측 통행과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행 방식과 더불어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용률에 비해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시민들은 아무 때나 방치된 킥보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적은 있어요? 불편을 겪었다기보다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고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끝에다가 세우면 괜찮은데 가운데다가 세워놓으면 이제 걸어가기 불편하게 해놔요.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쓰는 공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진행 방향에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잘만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전동 킥보드 관련 쏟아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민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업체에서는 실시간으로 신고된 킥보드에 대해서 현장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점자 블록, 보도 중앙,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는 1시간 이내에, 그 외 지역은 2시간 이내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킥보드 업체도 민원 발생 즉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강제 견인 전 업체의 견인비 부담을 고려해 장소에 따라 견인 유예 시간을 주지만 업체는 수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담당자가 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담당 직원이 퇴근을 했다거나 하면 바로 처리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견인료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매너 있는 주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에도 나섰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도내 첫 사망 사고도 회식 후 귀가 중 술 취한 상태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듯이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은 철저히 단속화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 아니면은 이 장치에 대한 어떤 거치 문제, 또 주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2년째 계류 중인데요. 시민들은 미흡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좀 브레이크나 속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안전장비나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배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인도에서 타거나 그냥 찻길로 휙휙 지나다니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법의 개정은 물론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한데요. 법안이 하루속히 정착 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준 전동 킥보드. 하지만 실효성 없는 어설픈 제도와 몇몇 이용자들의 안이한 시민의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이용 에티켓으로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11월 10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